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1일 국군의 날입니다. 매년 맞이하는 국군의 날이지만 우리가 올해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돌이켜볼 때 특히 올해의 국군의 날은 더욱더 의미심장하게 우리가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서 무심코 지났었던 이 국군의 날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역사를 찾아보았는데요. 이것은 1956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10월 1일을 제1회 국군의 날로 제정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래를 보니까 우선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광복한 이후에 같은 해 11월 11일 날 해군이 먼저 창설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946년도 1월 15일자에 대한민국 육군이 창설됐었습니다. 그리고 1949년 10월 1일자에 육군으로부터 공군이 독립하여서 공군이 이날 창설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3군 체제가 10월 1일에 완전하게 완성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도 이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보다 더 큰 의미는 6.25 전쟁 때 한국군과 한국군이 유엔군의 허가를 받고 38선을 통과한 날입니다. 38선을 통과해서 북진을 한 날이 10월 1일이라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것을 기념하자라는 의미로 국군의 날 기념일로 10월 1일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육군, 해군, 공군 이 3군 사관학교의 체육대회가 있는데요. 그 체육대회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를 한 다음 10월 2일서부터 3일에 걸쳐서 운동장, 여러 효창운동장 등등 해가지고 서울 시내에 있는 운동장에서 이렇게 축구 경기를 한다던가 럭비 시합을 한다던가 그래서 어렸을 적에 몇 번 보러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전 국민의 행사라고 볼 수가 있었죠. 축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육군의 기념일은 10월 2일이었고 해군 기념일은 10월 11일 그리고 공군 기념일은 육군으로부터 독립하여서 창설되었던 10월 1일 이렇게 각각 3군이 그 기념일을 달리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1956년 10월 1일 6434 해사 모두 합쳐가지고 그냥 국군 해가지고 국군의 날로 하나로 통합을 하셨던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제1회 국군의 날 행사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제1회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을 맞이해서 서울 운동장에서는 이 대통령 낙하를 비롯한 내외 귀빈을 모시고 3군 합동으로 성대한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21일 발의 우롱찬 예포와 더불어 시작된 이날 식전에서 대통령께서는 정례한 3군 장병들을 열병하셨습니다. 이어서 대통령께서는 첫 국군의 날을 시하는 기념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의장대의 시범 훈련에 이어서 거행된 3군 장병들의 위품 있는 훈련식은 자라나는 국군의 힘을 마음껏 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대통령 각하께서 임석하신 가운데 한강 강변에서 jet기로 새로 무장된 공군의 위력을 자랑하는 비행 행사가 전개되었습니다. 이날 수많은 시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거행된 비행 행사는 먼저 F-86, F-51, G-46 등의 편대 시위 비행과 낙하산 강화, 이어서 F-86에 의한 고도 1만 피트 이상에서의 운석 돌파 비행 등 가지가지의 묘기를 연출해서 관중들의 박수 강세를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975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27주년 국군의 날 기념일입니다. 여기는 1975년 여의도 광장이네요. 서울 여의도 서울공항입니다. 장군 지금부터 제5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중계방송해드리겠습니다. 광장에서 베풀어졌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더불어 창설된 잠깐만요. 이거 좀 뭔가가 건군 제55주년 국군의 날 이게 뭐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오전 10시 대통령에 대한 경례에 이어 열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때는 여군들도 서울 거리에서 저런 복장으로 많이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자 어린이들이 미래의 꿈의 목록에 여군들도 꽤 있었습니다. 조국의 광복 30년이 되는 해, 돌이켜보면은 그동안 우리 국군은 북녘 땅에 도사린 굵은 침략자의 침공을 막으면서 조국의 평화적 건설과 번영을 지켜온 피눈물 나는 발자취였습니다. 학도국장 같은데요. 고등학교 여학생들 같은데. 육사. 정호용 장군. 이날 대통령께서는 정호용 육군 준장을 비롯한 1,400여 명의 국군 장병을 보상했습니다. 저 당시 별 하나 준장이셨나요? 박정희 대통령한테 직접 하사 받으셨나 봅니다. 젊으셨네요. 대통령께서는 유시에서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과거도 그러했거니와 앞으로도 그때의 국제 정세에 편성해서 교묘한 수법으로 위장 전술을 쓰거나 또는 거짓 평화 선전을 펴고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상대를 할 때는 그것이 대화든 협상이든 또는 힘의 대결이든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그들의 이념이나 목표나 또는 대남 기본 전략은 30년 전이나 그 해방 직후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 아무리 그들이 위장을 쓰고 가면을 쓰고 탈을 쓰고 나온다 하더라도 그들의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
또 하나는 그들과의 대화나 협상을 할 때는 반드시 힘의 뒷받침이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의 뒷받침 없이 그들과 긴장 완화를 시도하거나 평화를 바란다는 것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힘을 기르는 문제입니다. 즉 폭력 해야입니다. 우리의 폭력 안보 체제를 더욱더 철통같이 다져서 자주 국방 태세와 자립 경제 기반을 튼튼하게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낙하산을 타고 내리는 공수특전단 남녀 장병들의 묘기입니다. 오른쪽에 박근혜 대통령 머리 높은 풀고 하늘에서 급강하다가 예쁜 모자를 쓰고 계시네요. 까만 모자. 2500피트 상공에서 낙하산을 활짝 펴고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아, 저 장면. 특전사원들 4명이 저렇게 그 십자가 사지를 다 벌리고 저렇게 공중에 매달려서 가는 거 어렸을 적에 참 신기하게 봤었는데 꿈의 강군 이렇게 써있네요. 지금은 저 장면을 볼 수가 이어서 없습니다. 특전단 장병들의 태권도 시범이 있었습니다. 저때 저 장정분들이 지금 연세가 드신 60, 70대 할아버지가 되어 계시겠죠? 저 기억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 대한문, 시청, 태극기 들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자긍심을 갖고 젊은 시절을 보냈던 먼저 분들이라. 앞줄의 장병들이 특전사. 이마로 기왓장을 깨는 시범을 보였습니다. 전원 유단자로 구성된 1000명의 특전단 장병들이 힘찬 구령에 맞추어서 태권도 6개 기본 동작에 이어 송판과 벽돌을 깨는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육군 항공대 선도 비행을 시발로 해서 분열이 시작됐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6434 해사가 각각 우리의 국군 시범을 보인 27년 뒤에 전에 보잘것없는 장비와 10만이 못되는 행진을 하는兵力으로 겁니다. 창설하여 얼마 후에 6.25 전란을 치르며 잔뼈가 굵은 우리 국군. 멋있죠?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저렇게 총을 위로 향합니다. 북한군은 저 총구를 아래로 겨눕니다. 5.18 광주 사태 때 보면 총구를 아래로 쥐고 있는 사람들 있죠? 특전사라고 그러면서. 그거 가짜죠? 그동안 세찬 훈련과 최신 장비를 갖추면서 월남 파병의 실전 체험 등으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군사 문화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인류를 통틀어서 군사 문화가 아닌 문화가 있었나요? 이날 행사에는 초청연계 제1동포 추석 성묘단 중 아직 서울에 아마 머물고 저게 있던 겨울 양소요 씨 등 제1동포들이 처음으로 국군의 위용을 지켜보며 감격스러워하는 모습도 제일 보였습니다. 동포. 저 때는 참 군복도 다양합니다. 그죠? 여군들도 오렌지
색깔로 아주 멋지게 차려입고 우리의 예비군은 250만. 이 가운데 전투 예비군은 정규군과 똑같은 장비를 갖추고 전국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고등학생들 학군단과 학군단. 학도호국단, 저 때는 고등학교 조국의 때 현실을 남자 여자 똑바로 다 보고 교련 시간이 있었습니다. 5년이 조국 수호의 대열에 참집한 우리의 젊은 학도들, 하시라도 전쟁이 혹시 난다면 전투에 뛰어들 수 있도록 고등학교 때 교련 시간이 있었거든요. 요즘에 자, 와서 여자- 북한 교회는 자, 평화선전을 의무대 가방을 그러면서 다치고 있죠. 여자들은 뒷전에서는 딴 음모를 꾸미고 다쳤을 때 그들은 이렇게 우리가 약하게 보이는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무자비하게 의약품 덤비고 그게 거기 우리가 있습니다. 강하게 보이는 슬그머니 한 걸음 물러서는 체 하면서 다른 흉계를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이것이 강한 게 북한군의 공산당의 북한 수법입니다. 공산당이다. 얘기하고 있죠. 뭐 지금도 똑같죠. 그들을 상대하려면 우리가 힘 있는 강자의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뒤를 이어 포병 지휘부, 대전차 미사일, 도부대 등 기계화 부대들이 사열대 앞을 통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 기계화 사단을 갖다가 다 뭐 폐지시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강력한 이 군대를 이날 첫 선을 보인 대공포 에리코는 저공기습 항공기에 대한 고사포입니다. 또한 대전차 미사일 도는 명중률 100%의 신의 무기입니다. 1975년도입니다. 얼마 안 된 것 같아 보이죠? 칼라인데다가 그죠? 돌이켜보면은 6.25 기습 남침을 받던 그때 우리 국군은 단 한 대의 전차도 없이 물밀듯이 쳐내려오는 북한 괴뢰군의 소련제 탱크와 맞싸워야 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은 우리 기계화 부대의 이 위용은 얼마나 믿음직스러운 것입니까? 이러니까 저 당시 김일성이가 박정희 하면 이를 갈았을 거예요. 벌벌 떨고. 그 전에 도끼 만행 사건 때 지들이 유엔군 2명 죽였다가 지들이 더 당했잖아요. 보복을 하셨잖아. 박정희 대통령께서. 못 우리는 가불었지. 그다음부터 인도차이나 반도의 사과하고. 비극을 보면서 강 건너에서 일어난 화재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베트남이 우리는 방비를 적화된 더욱 다음에 튼튼하고 총력한 모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더 안보 우리는 태세를 힘 있는 갖춘 거죠. 국군을 가지고 온 국민이 한 덩어리로 뭉쳤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평화제스처하면서 뒤로 딴짓했다라는 것을 더 확신할 수 있었던 거죠. 베트남이 적화되는 꼴을 보면서 그죠? 그 다음 해 바로 직후니까. 아흔넉대 각종 공군기가 등장하는 공중 분열과 특수비행 시범이 펼쳐졌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양옆에 횃불이 있네요. 뭐 촛불 집회들 때문에 뭐 촛불 횃불이 참 안 좋은 이미지 됐지만 사실은 원래 좋은 의미죠. 장병들은 오후 3시부터 서울시가 행진에 들어갔습니다. 3시부터 남대문, 광화문 행진합니다. 저 보세요. 양옆에 쫙 도열해 있는 그 국민들 보세요. 남녀노소 다. 지나는 연도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국민적 나와 축제였습니다. 환호했습니다. 국가적 축제.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네요. 여성들도 그죠? 왜 우리 오빠, 동생, 내 남편, 내 아들
있거든. 보러 나온 거예요. 학도국단 친구들 나서 해주고. 그렇게 다 한 몸이 돼가지고 어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왼쪽에 프라자 호텔이 공사 중이네요. 오른쪽 하단이 대한문이죠. 정면에가 아까 전에 요거 남대문. 여기는 남대문 거리. 500여 야, 년의 역사를 지켜본 진짜. 남대문을 돌아서 국군의 기계화 부대가 행진했습니다. 저렇게 행진했었던 분이 어르신들이 돼가지고 태극기 들고 지금 저기서 행진하고 있는 거예요. 피눈물 흘리고 외치면서 이렇게 우리가 지켰던 나라인데 하면서 목 놓아서. 이날 서울의 거리거리에서 우리의 국군 장병들이나 온 시민들은 다 같이 멋지네요. 생각했습니다. 우리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잘 건설되고 번영하고 있는 이 서울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키고 가꾸어 나가자고. 그리고 만약 붉은 침략자가 또다시 덤벼온다 해도 우리는 남대문 이 서울을 죽음으로써 지키고 적을 물리치게 돌아. 군수대. 시청 앞 거기가 그때는 군수대였군요. 우리 한국민은 지금 전방의 국군이나 후방의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침략자의 어떤 술책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힘을 갖고 있어야만 우리의 생존권과 평화와 번영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Peace through strength, 힘을 통한 평화 얘기하셨죠? 75년도 10월 6일. 요거는 94년도 국군의 날 시가행진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항상 이 시가행진은 저 남대문에서 했죠. (94년도) 저 군악대에 과거 연예인 출신들도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 예대라고 해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원래 군대에는 항상 그 악대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나 어느 역사나, 그죠? 피리 불고 막 북치고 막 진군하잖아요. 군 예대라는 거는 늘 있는 건데 예전에 그 연예병사 국방홍보원에 있었던 걔네들 막 다 조금 실수했다고 막 다 없애버리고 그건 좀 실수인 것 같습니다. 좋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료인데 이거는 행군복, 행군할 때 입는 그런 복장이죠. 아니, 돈이고 나발이고 이거 필요 없고 우리나라 다시 자유대한민국 원래 체제를 찾으면 다 돈 잘 벌 수 있습니다. 밥 새끼 다 굶지 않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능력만 되면은 다 먹고 행복하게 먹고 살 수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한 명언이 하나 있죠. 북한에는 존엄이 최고 존엄이 김정은 하나지만 대한민국에는 5천만 명의 최고 존엄이 있다. 우리 국민들 각자가 최고 존엄이라는 거죠.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 우리가 대통령도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나라라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게 다른 거야. 지금 왕정 시대로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절이. 야, 이게 진짜 어제 일어난 일 같아요. 94년도입니다. 저것도 멋있죠. 의장대 그러면서 가네. 여군행진. 제복이 멋있어가지고 어렸을 때 아이들이 뭐 되고 싶니 할 때 꼭 여군 있었다니까요. 뭐 간호원 되고 싶어요, 여군 되고 싶어요, 뭐 경찰 되고 싶어요, 선생님 되고 싶어요, 미스코리아 되고 싶어요, 뭐 그랬죠. 엄마 되고 싶어요도 있었고요. 해군 군악대 세라복 입고 행진합니다. 해병 기수단.
자, 지금 문민정부라고 하는 이 민주정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군사정부라 그러면서 이 국민과 이간질을 해서 갈라놓고 있죠. 근데 보세요. 국민들이 어떻게 군인들을 도외시하고 뭐 경멸하고 안 섞일라 합니까? 끼고 싶어서 다 그러잖아. 끼고 싶어서. 입 배 벌리고 침 흘리면서 양옆에서 막 구경하고 있잖아요. 축제였다니까요. 군사 문화가 우리 국민 하나하나한테 다 녹아들어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자랑스럽고 생활의 일부였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스며들어 있었던 간첩들이나 암울한 시대였지 절대 암울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저때 대한민국 국민이기로서 살아냈다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던 시대였어요. 간첩질만 하지 않으면 간첩들이 볼 때는 암울한 시대였겠죠. 민주정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그때 당시 뭐 암울했다라고 하는데 거꾸로 자기들이 그런 간첩의 후예란 얘기 아니에요? 뭐가 암울해? 지금은 안 암울해요? 더 암울하지. 해군의 UDT, 남파 공작원들을 상대해서 싸우는, 뭐 가끔 북파도 뭐 공작원도 뭐 저렇게 저 안에 있을 수 있었겠죠. 싸우려면 뭐 걔네만 허락해? 우리도 침투해야죠. 당연하지. 이렇게 홈보트. 아줌마들도 뭐 왕언니들도 막 섞여서 막 같이 걸어다니잖아요. 저렇게 UDT 동지에 저 때는 민간인도 행진했나고. 네, 맞습니다. 같이 막 섞이는 거예요. 저렇게 맨 처음에만 조금 기다렸다가 중간서부터 막 섞여요. 가수 김은국, 허정무 감독, 무적 해병 행진 같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근데 연예인들도 지금은 판때기가 다 좌파 판때기로 같지만 저 때는 뭐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국가 건국 주도 세력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연예인이 좌익으로 기울었어요. 김은국, 우파 연예인들 막 흠잡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는 뭐라 하면은 또 일도 주지도 않고. 귀신 잡는 해병대 행진. 군복이 저랬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이 우리나라 군복이 저렇구나 하고 이렇게 확인도 할 수도 있고 재밌잖아요. 공군 지휘부. 실제로 거기 공군 지휘부들이 장군분들이 저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일 참. 광고 건너뛰어. 스킵. 빨간 마후라. 공군은 또 저렇게. 국장이 저렇군요. 공군. 빨간 마우라라고 딱 써있네. 차 앞에, 씹차 앞에. 사모님인가 봅니다. 그 지휘부의 사모님, 그죠? 저 차에. 그야말로 군관민이 합쳐서 어우러지는 축제장이었습니다. 국군의 날이. 며칠 전에 그거 엄청 권위적인 대통령의 이라고 하는 작자의 국군의 날 행사와는 다르죠? 얼마나 재밌어. 활기가 넘치잖아요. 이게 진짜지. 타임머신 있으면 다시 돌아가고 싶네요, 저. 1994년이면 문민정부라고 하면서 하는 그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기존의 군 체제 다 엉망으로 만들고 망가뜨리고 이제 하면서 적폐로 몰면서 그러면서 쓱 그때 간첩 군인들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아직은 이제 초창기니까 저랬는가 본데 슬슬 이제 저런 분위기가 없어지기 시작했죠. 나중에 6434 해사 3군 사관학교 체전 3사 체전도
93년도에 없애버렸잖아요, 김영삼이. 99년도에 다시 부활했다가 다시 2002년도 김대중 때 또 폐지시키고. 저런 거 눈가림. 내가 볼 때는 좀 눈 가리는 거. 아무튼 뭐 아직은 분위기가 완전 작용화되기 전이니까. 네, 김혜수, 고소영, 최진실도 나와가지고 저렇게 반가운 얼굴들이네요. 최진영, 임 누구더라? 가운데 사람이 잊어버렸네. 이름. 지휘부. 지금 저런 거 본 적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 때 뭐 여자들이 군발이 싫어했다고요? 아니요. 미팅하면 줄을 섰어요. 미팅하고 싶어갖고. 제복 입으면 멋있잖아요. 그래서 뭐 제복에 약하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제복에. 자, 뭐 하여간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국군의 날에 한번 제1회 국군의 날서부터 해서 뭐 70년대, 90년대 이렇게 새 국군의 날 행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이고, 이게 기분이 안 좋네요. 여기 딱 연합뉴스 요 클릭을 우연히 했는데 국방부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 페이지 검토. 예, 연도가 보니까 94년도 1월입니다. 자, 저런 분위기를 이제 없애기 시작하는 문민정부라고 소위 하는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죠.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대한민국이고요. 대한민국 자유민주 법치 국가입니다. 일개 어떤 한 일인이 왕정 통치를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뭐 중종 반정, 인조 반정 이런 것처럼 야, 우리가 왕 바꿔쳤으니까 니들 개돼지 국민들은 따라와.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든 군주란 말이에요. 그 군주가 누가 만들었냐? 내 자신들이 만들었어요. 내 허락 없이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어느 임기까지는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나라를 뒤집을 만한 국가 반역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은 약간 능력이 모자라거나 뭐 뒤로 뭐 바람을 폈던가 그런 거 상관없이 그거를 만약에 그 국민으로서 만약에 잘못한 게 있다면 국민